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계엄령에 그 관련된 뉴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만 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이 작전이 하나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뭐 윤 대통령이 탄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사전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 언론에서 그야말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의 이제 답변, 요 스타일을 보면은요, 한덕수 총리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자,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이제 조용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쭉 이제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이 조용한 로키 답변을 유지해 왔는데, 이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화끈하게 딱 맞받아치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죠. 왜? 그만큼 전국이 가짜뉴스 왕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판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민주당이 이러한 의회 정치의 이제 본질을 그야말로 이제 교과서적에 나오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반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을 가지고서 가짜로 질문을,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사실을 멀리하고, 질문에 대해서는요, 전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전투 모드로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아주 못된 버릇을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보고요. 요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의료 개혁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정혜전 대변인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제 정혜전 대변인이 언급한 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2019년도에 그야말로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제 운명을 달린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이름 붙었고 응급 요 이름 붙었고 그 다음에 센터장, 이러니까 얼마나 과정했겠습니까? 2019년도 이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잖아요. 이런 그야말로 희생적 슈가이처 정신에 아주 투철한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윤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또 이국종,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응급의료 또 하면 이국종 지금 현재는 대전 병원장이죠. 요 분을 빼놓고 언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모두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요 모두 발언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우리 이제 국군의 날이 이제 과거 10월 1일 하면 이제 휴일로 돼 있었어요. 이게 76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91년도 이제 YS 때 공휴일에서 제어가 됐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번 10월 1일 날은 임시 공휴일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대통령이 사인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이제 국군 장병들 너무나 이제 고생이 많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뭐 군인들도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국군 이 장병 여러분들의 이제 사기 진작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면 그만큼 이제 이 자유롭게 이 영외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휴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묻어 지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사기가 충충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일치 단계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건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시 휴일로 정했다. 이거를 나오고,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상시 휴일이 되려면은
이 공유일법을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뜯어 고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현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싹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 휴일로 정한 건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임시 휴일로 정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강듣고 이런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폼 잡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강덕구라고 하는 인간이 그야말로 한일 합병이 된 날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10월 1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합병이 끝나가지고 이제 총독부가 서울에 설치가 된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1910년 10월 1일 조선 총독부가 설치돼서 일제 이제 통치가 시작된 건데 여기하고 같은 날 10월 1일을 왜 휴일로 정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현 정부는 친일 정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현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함부로 어디다 대고 역사의식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말만 하면 말이 되는 줄 알고 참 이 무식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강덕구. 바로 이제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재명이가 지금 독도 지우기도 하는데 독도 지우기를 했다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친일 정권으로 몰아붙여갖고 결국은 개딸들 딱 직결시켜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탄핵 몰이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본인의 방탄을 하고 요 양수 겹장력으로 지금 이제 계엄령도 꺼내놓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뭐 조선통독부가 설치한 날이다. 그래서 친일 정권 몰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도 지우기하고 이제 연장선상에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하나는 이제 계엄설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점잖게 내쳤습니다. 바로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헌법 규정에 보더라도 야당이 해제시켜 그러니까 국회가 절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현 국회 구도를 볼 때 대통령이 요거를 갖다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어느 국민이 이거를 지금 믿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정부 수준이라면 그게 정권을 그리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가짜 계엄론은 빨리 거둬라. 그래야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시경제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민생경제, 이 마이크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혼란을 겪어서야 되겠느냐.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보에 집중하도록 해달라. 이런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뭐 이런 얘기는요. 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독도 문제, 라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 때 우리 국민들의 국정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발전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라인 문제 아니 지금 일본 정부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라인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구조는 건들지 않는다. 소유권 문제에서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받아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조치를 다 해오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거, 이거 이제 이 황희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자, 요거는 그야말로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총리가 국회에서 얘기할 총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서 부인을 갖다가 이거 내 부인 맞아, 내 부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매일 아침 이게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처럼 독도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영토다. 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우수한 국민이냐. 그리고 일본 이 강점기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럴 수는 없다. 예, 그건 큰 오산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그 야당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뉴라이트 전혀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색깔 칠하지 말고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 미몽에서 깨어나라. 제대로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잘친 것 같아요. 예, 좀 더 강한 톤으로 이 맞받아쳐야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서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예, 그야말로 이 가짜 뉴스, 이념에 짜여진 공세적 질문, 요런 거를 좀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엄농과 관련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뭐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이게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 취지하에 일제히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반박. 그래서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라. 예, 그리고 배준영 원내대표도요.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 장동혁 의원도 이거야말로 이 민주당의 하나의 자충수다. 예,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계엄 탄핵 이런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지도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김재원 의원 마찬가지로요. 극단적 상황으로 지지자를 몰아가기 위한 의도다. 예. 그리고 이제 신진호 전략교육 부총장도 마찬가지. 새로운 수재가 이제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이 다가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닷없이 계엄령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아주 제대로 쫙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김태현의 정치 SBS쇼 여기에 나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발언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요것은 제가 한번 이 자료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계엄 얘기를 왜 꺼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계엄령 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는 깔 수 없다. 지금 내용은 구체적으로 까기가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 깔짱깔짱 절차하겠다. 이러면서 제보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보는 하나도 안 밝혀요. 그 얘기는 지들이 그야말로 이 희망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상.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데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당과 같은 프레임으로 본인도 제보를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제보. 그런데 내용은 이거 망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망상. 저도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김태현이가 놀래서 제보요? 그러니까 네. 어쩐 제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도부로부터 모두가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실성했다는 제보. 그러니까 김태현 그 앵커가 그건 제보라기보다는 제보자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현이가 이제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잖아요. 민주당 얘기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재원 그러고 집단적으로 실성한 증거도 있다. 다 헛소리잖아요.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실성해갖고 망상에 빠져서 계엄론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일단 지금 제가 그동안 인터뷰해온 김민석이나 김민주, 김병주 그리고 조승래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보면 객관적인 어떤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제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재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도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 증거는 차차 공개할 거예요. 요게 딱 김민석 요 프레임을 그대로 따다가 민주당을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보는 들어와. 근데 지금 나 공개 안 할래. 근데 지금 들어온 데들은 집단 실성했다는 거야. 예,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따는 게 뭐예요? 제보는 들어와. 지금 공개 안 해.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제보는 여당이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시키면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제보가 들고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엄이 해당되는 것이 이게 착각 망상 소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는 집단 실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현 앵커가 그 얘기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종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지영, 증거도 없죠. 증거가 없죠. 저도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와,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민주당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집단 실성 플러스 제가 하나만 더 증상을 얘기한다면 이건 집단 소시오패스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이재명이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가 정확하잖아요. 원희룡 이 부인이 정신과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의대까지 나온 정신과 의사인데, 서울의대에서도 거의 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신과에 가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성형외과 더 잘 가는지, 피부과가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는지. 옛날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서울의대는 정신과 가는 그 의대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 학생 때. 자, 그래서 원희룡 부인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대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요게 이제 그 원희룡 부인이 이재명이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였잖아요. 소시오패스들이 볼 때 계엄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실성 정도가 아니고 실성 플러스 소시오패스까지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받아야 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일제히 계엄령을 아주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요거 비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요거는 사법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재명부터 대통령실 이 정도가 되면 국민에서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입으로 떠드는 것은 우리 같이 이제 이 논평가들, 코멘테이터들 하는 일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딱 이거 이재명서부터 시작해갖고 딱 고소를 해버려야죠. 고발을. 뭐하고 앉아있는지 참 답답해 죽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이종배 시의원, 이제는 이재명이 이제 한번 고발했는데 우리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놓아두니까 친명좌장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정성호도 앞장서서 마찬가지로요. 지금 정성호마저도 지금 이제 자기네가 이 계엄령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예.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본인들이 아니고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성호 이 말 참 잘했어요. 정성호는 도대체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못 듣고 있느냐. 국방장관이 그랬잖아요. 군이 지금 계엄령대에서 따라오겠느냐. 나도 그럴 생각이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이가 얘기하려면 대표직을 걸고 얘기하라까지 얘기했잖아. 뭘 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건지 참 요런 인간들이 무슨 사선 이 정성호 이게 또 사선까지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심무정 검찰총장 지금 이제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렇게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래 좀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이재명이하고 조국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수이, 김혜경이 이런 인간들 빨리빨리 집어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 역점을 좀 더 줘라. 그리고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이니까 이제 정장하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검찰의 기본 역할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입장을. 이 모두 발언이니까 이 정도는 하겠죠. 예, 그래서 모두 발언 내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고 국민들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내 이웃을 지켜주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이나 가지고 일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신속히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민생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예컨대 이 강력 사건, 마약 범죄 사건,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라든가 전세 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 체불 이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겠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걸 잘 아는데 그런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방안을 다 강구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민생 침해 사건을 다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요범죄 관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문재인이잖아요. 요것들 제대로 적극 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 경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대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괴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전문 분야의 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국가적 범죄 체계가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 요거요 제일 큰 게 이재명, 조국, 그다음 문재인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김혜경과 김정숙 요거를 제대로 싹 쓸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약자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이제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검사가 이제 공익 대표는 이제 그 수사기관이니까 말이죠. 수사관이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주 옳은 방향의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국종 하면 이제 닥터헬기로 아주 유명하죠. 응급 치료계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 분의 이제 발언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구정 설날 돌아가신 분이 윤한덕 서울중앙응급의료원 센터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분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냐. 이번에 지금 이제 의료개혁이 이제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2026년도 입학정원서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인들이 요즘 너무나 이제 직업이기주의에만 철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료개혁을 얘기하면서 윤한덕 전 센터장을 기억하느냐, 언론인 여러분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윤한덕 센터장이 이제 그야말로 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2019년도 이 주 129시간씩 일했답니다. 살인적인 근무. 그래서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겠는데 이거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의대중은 문재인 때 이거 추진했는데 연 400명씩 요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오로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한덕 센터장 같은 제2의 그런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를 갖다가 충분하게 배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 아주대병원, 지금은 대전 그 국군병원 병원장이잖아요. 이국종, 이 교수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대병원의 번역 외상센터 센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국종 센터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고인의 이 비보에 대해서 응급의료 개혁의 영웅이다. 영웅이자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인을 갖다가 이 프로메테우스의 형제 이 아틀라스가 있는데 요 아틀라스에 비유하면서 그야말로 이런 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견뎌내고 있다. 이런 그 칭찬을 해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고인이 생전에 도입했던 닥터헬기를 확대하는 공약까지도 이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LG 의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2019년도 8월에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이듬해 2020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갖다가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겠다. 이런 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은 결국은 의료계의 이 반발로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지금 개혁 작업에 나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책임을 반경가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국민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요 의료개혁은 간단 없이 끝까지
강하게 추진해 나갔다. 이런 이 입장을 밝히면서 윤한덕 센터장이 언론에 다시 회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